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해조류의 종류도 중요하고 추출 방식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조류의 종류에서는 아스코펠름 노도섬이 제일 그런 기능성 물질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추출 방식에서는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자, 해조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 심화 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영상입니다. 저희 저번 영상에서 제일 좋은 해조류는 뭐냐? 유해성분이 높은 노도섬이다 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런 좋은 원료는 알았는데 그럼 좋은 원료를 가공하는 방법들도 좀 특징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점이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 가공하는 방법들, 추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죠. 오렌지 착즙해서 먹는 거랑 이렇게 분쇄해서 먹는 거랑 뭘 더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분쇄해서 먹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분쇄해가지고 아예 그냥 막 집 생길 때까지 가는 거 말고, 좀 이제 예시 사진을 저희가 좀 갖고 오기가 좀 애매해서 이렇게 믹서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알알이 그냥 알알이 살아있게 이렇게 뭔가 좀 작은 단위로 분해하고 분쇄하면은 알도 톡톡톡 씹히고 즙도 있고 되게 맛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해조류에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들어있었잖아요. 그죠? 생장 호르몬도 들어있었고, 뭐 만니톨, 후코이단, 알긴산, 라미나린, 뭐 비타민, 뭐 이런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단 말이죠. 이런 물질들은 크기도 제각각이고 무게도 제각각인데요. 이게 추출하는 방법에 따라서 얘네 구조가 깨질 수도 있고 잘 추출이 될 수도 있고 잘 추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출 방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추출 방법 같은 경우는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조류를 추출해서 해조 추출물을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런 추출 방법에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기계적으로 추출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염기성 물질을 사용해서 추출하는 알칼리 추출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연적으로 추출한 효소 작용을 통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이제 가수분해하는 효소 추출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추출 방식들의 장점들을 잘 조합해서 만든 혼합 추출 방식이 있습니다. 기계적 추출 방식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분쇄하거나 압착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사식물 호르몬이 잘 보존된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아무리 쥐어짜더라도 이제 고분자 물질, 대표적으로 알긴산이거든요. 알긴산 같은 경우는 좀 추출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죠. 기계적 추출 방식에서는 알긴산의 효과를 보긴 좀 어렵다. 알긴산 같은 경우도 병해를 경감해주기도 하고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 피해를 경감시켜주기도 하는 굉장히 좋은 유용한 물질이었는데, 유용한 물질 중에 하나인 알긴산의 추출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칼리 추출 방식이 있어요. 좀 화학적으로 추출을 하는 거죠. 화학적으로 산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pH가 굉장히 높은 알칼리성 용액으로 추출하는 방식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알긴산 같은 고분자 물질 추출에 유리합니다.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이 또 이제 유사 호르몬인 옥신, 지베렐린, 사이토키닌 같은 경우가 파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적 추출 방식이랑은 좀 이제 장단점이 반대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효소 추출 방식은 이제 생물학적인 생분해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가수분해 과정에서 효소를 넣어가지고 생분해를 시키는 건데, 대부분의 물질 추출이 굉장히 용이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 보이긴 하지만 단점 같은 경우는 고분자 물질을 또 과분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닥가닥을 끊어가지고 사실 작용기 자체를 끊어서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없게, 그러니까 작용기가 끊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추출 방식 같은 경우는 호르몬은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고분자 물질 같은 경우는 잘 못 들어갈 수 있는 단점, 알칼리 방식 같은 경우는 고분자 물질은 잘 들어가지만 호르몬은 잘 못 들어갈 수 있다는 단점, 효소 방식은 제일 자연 친화적이고 뭔가 좀 화학적이 아니니까 생분해가 됐으니까 좋아 보이는 그 느낌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물질 같은 경우가 잘 추출이 되긴 하지만 좀 이제 고분자 물질들의 작용기가 끊겨서 추출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합 추출 방식이 제일 선호가 되는 방식이긴 하죠. 예, 추출 방식, 이런 장단점들을 기계적 추출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알칼리 추출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효소 추출 방식의 단점을 보완해서 장점들을 잘 조합하는 방식이 바로 이 혼합 추출 방식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조사별로 다 달라요. 제조사별로 기계식 추출하는 데가 있고 알칼리 추출하는 데가 있고 또 이제 효소 추출하는 데가 있고
혼합 추출 방식을 하는 데가 있는데, 혼합 추출 방식도 공정이 되게 다양할 거 아닙니까? 비중도 다르고. 근데 그거는 제조사 나름대로 또 제조 노하우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알아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야라 제품 같은 경우, 야라 제품인 그 옵티트랙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해조제 제품이에요. 해조 추출물 제품인데, 요 추출 방식이 이제 혼합 추출 방식이에요. 혼합 추출 방식이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고분자 물질인 알긴산 뭐 이런 고분자 물질들도 최대한 많이 100%에 가깝게 추출을 하려고 추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유사 식물 호르몬, 생장 호르몬, 옥신, 지베렐린, 사이토키닌 같은 경우도 특히나 또 이제 옥신, 지베렐린도 많이 추출이 되어지는 공정을 택했습니다. 옵티트랙은. 그리고 옵티트랙에 들어가 있는 해조류는 100% 전부 다 아스코펠름 노도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해조류의 종류도 중요하고 추출 방식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조류의 종류에서는 아스코펠름 노도섬이 제일 그런 기능성 물질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추출 방식에서는 그런 혼합 추출 방식이 제일 유리한 방식이다. 왜냐면 장점들을 다 종합하고 단점들을 보완하는 방식이니까. 근데 야라의 옵티트랙 해조 추출물 같은 경우는 100% 전부 다 아스코펠름 노도섬이고, 두 번째로는 추출 방식을 혼합 추출 방식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농도를 높일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열을 가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방식이 있겠죠. 근데 야라 같은 경우는 열을 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압력을 가하는 방식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을 가하게 되면 사실 성분이 또 변성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압력을 가하게 되면 성분의 변성 없이 좀 그 성분의 함량을 굉장히 농축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후공정으로 감압 농축 공법이 적용이 된 제품인지 아닌지도 좀 이제 구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시중에 굉장히 많은 해조 추출물들이 나와 있고 유통이 되어져 있는데요. 해조 추출물들은 좋습니다. 특히나 초중기에 굉장히 좋은 물질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주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식물 호르몬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생장 호르몬이 많이 들어가 있고, 세 번째로 이제 광합성의 효율 자체도 높여주고, 네 번째로 이제 병해 피해를 좀 경감시켜 주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해조류를 많이들 쓰시고 계시고 많이 쓰셔야 합니다. 근데 이런 해조 추출물 같은 경우는 사용한 원료인 해조류가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추출을 했는지, 그리고 후공정을 거쳤는지, 이 세 가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원료인 해조류 같은 경우는 노도섬이 제일 좋았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추출 방식 중에서는 혼합 추출 방식이 제일 유리하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후공정인 농축공법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런 농축공법도 열에 의한 농축이 있고 압력에 의한 농축이 있겠지만 열보다는 압력에 의한 농축이 더 유리하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질의 크기도 굉장히 저희가 유익 있게 봐야 하죠. 결국에 그 연면시비를 하게 되면 입에 기공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 거니까 그 물질 자체가, 입자 자체가 큰 거보다는 작은 게 훨씬 유리하겠죠. 침투하기가. 근데 이제 요건 저희의 그 옵티트랙 제품이고요. 요건 이제 타사의 해조 추출물 제품인데요. 굉장히 그 가는 채로 걸른 겁니다. 가는 채로 걸르게 되면은 그 옵티트랙, 야라의 해조 제품인 옵티트랙 같은 경우는 걸린 거 하나 없이 다 통과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채가 깨끗하죠. 그러니까 입자 크기가 작다는 이야기고, 타사의 해조제 같은 경우는 지금 체에 굉장히 많이 걸려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입자가 조금 더 불균일하고 크다. 그러니까 침투될 그런 확률이 옵티트랙이, 야라의 해조제가 제일 높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조 추출물을 고르는 방법에서 이제 첨가제의 그 첨가 유무, 보조제의 첨가 유무를 저희가 봐줘야 할 것 같은데, 그 농약 치실 때 전착제 같은 거 섞어서 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보조제 같은 경우는 전착제, 잘 달라붙게 하는 거, 전착제, 그리고 확산제, 물방울이 또 봉긋하지 않고 표면적을 좀 넓게 이렇게 퍼져 있어야지 침투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그 표면적이 넓으면 뭔가 그 열의 오목거울 효과, 빛의 오목거울 효과가 경감이 되니까 비해라든가 일소 증상이 좀 완화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전착제도 중요하고 침투제도 중요하고 확산제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침투제는 말 그대로 기공을 통해서 잘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런 전착제, 확산제, 침투제가 보조제로 많이들 권장이 되는데, 요게 들어가 있냐 아니냐의 여부도 저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들어가 있는 제품은 당연히
잘 붙어 있는 전착제가 들어가 있고, 잘 퍼지는 확산제가 들어가 있고, 잘 침투하는 침투제가, 잘 뚫고 들어가는 침투제가 들어가 있는 이런 보조 성분이 있는 제품들은 제품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전착제 같은 경우는 비가 오는 환경이나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에서도 입으로 흡수를 잘 되게 하는 이런 보조제고요. 확산제 같은 경우는 물방울이 동그랗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넓게 퍼지게. 예, 그래서 확산 성분은 유효 성분을 입에 고르게 퍼지게 하며 흡수를 돕고 돋보기 현상을 방지해서 그 빛에 의한 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침투제 같은 경우는 유효 성분을 입의 조직으로 빠르게 침투시켜서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점. 요것까지 봐주시면은 해조제를 잘 고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조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럼 어떤 해조제가 제일 좋냐? 좋은 해조류를 써야 된다. 좋은 해조류는 아스코펠름 노도서입니다. 근데 이런 좋은 해조류를 어떤 방식으로 추출하는지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추출 방식은 혼합 추출 방식이다. 그리고 후공정을 거친 게 훨씬 더 좋은데, 이런 후공정 같은 경우는, 농축하는 후공정 같은 경우는 열 말고 압력에 의한 후공정을 거치는 게 제일 유리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보조제 같은 경우, 보조제를 사용한 보조제가 들어있는 해조제가 제일 좋겠죠. 보조제 같은 경우 전착제, 확산제, 침투제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지 해조제의 이용 효율이 제일 높아진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농사백단의 그 비료사관학교 심화 과정은 이번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근데 저희 제품 얘기를 살짝 하면요, 그 야라 앰플릭스 옵티트랙이라는 제품은 100% 아스코펠름 노도섬을 사용한 제품이고요. 혼합 추출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유사 식물 호르몬과 여러 가지 유용한 물질들을 최대한 많이 살렸고요. 그리고 감압 농축 공법으로 후공정을 거쳐 가지고 성분의 변질 없이 잘 추출해냈고, 그리고 보조인자도 충분히 잘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